이제 본문을 한국어로 완전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되 원문보다 훨씬 길게 보충 설명을 추가하여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한국어로만 작성하며 약어는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친근한 어조로 한국인 독자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자세한 예시와 추가 과학 사실을 넣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이 인류를 수천 년 동안 고민하게 만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공허, 즉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텅 빈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과학자들은 싱귤러리티 또는 허무라고 부르는데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에너지도 없는 완벽한 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빅뱅이라고 부르는데 이 빅뱅이 공간과 시간,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까지도 탄생시킨 혁명적인 출발점입니다. 빅뱅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대한 팽창 과정이었어요. 예를 들어 풍선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주가 순간적으로 확장되면서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물리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장 웅장하고 신비로운 서사시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조차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과 시간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최근 2025년에 미국 물리학회 물리리뷰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모델은 우주의 팽창이 초기 인플레이션 단계 없이도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빅뱅의 진짜 기원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이론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추가로 설명하자면 이 모델은 우주의 초기 밀도 변동이 자연스럽게 팽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수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다크 에너지와 연결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아무것도 없는 순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공간과 시간이 왜 이렇게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우주는 끝없는 다중우주 속 작은 거품일 뿐일까요? 이 모든 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실제 과학입니다. 이 지식을 접하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소름이 돋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이 지적 모험을 시작해 볼까요? 약 138억 년 전 허무 속에서 거대한 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공간의 갑작스러운 팽창이 시작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빅뱅 이론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2025년에도 계속 놀라운 발견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빅뱅 직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형성된 거대한 블랙홀을 발견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블랙홀 형성 모델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이 블랙홀은 초기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이었다는 증거예요. 추가로 이 발견은 블랙홀이 별의 잔해가 아니라 우주 초기의 밀도 요동으로 직접 생겨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미래의 중력파 관측으로 더 확인될 전망입니다. 스티븐 호킹의 가설처럼 빅뱅 이전을 묻는 것은 북극의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 것만큼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빅뱅 이후에야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초고속 팽창 단계인 우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이 단계는 1초의 극히 작은 부분, 즉 10의 마이너스 36제곱 초 만에 일어났어요. 이 인플레이션 덕분에 오늘날 거대한 은하부터
작은 행성까지 모든 것이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플랑크 위성의 데이터와 다양한 실험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지만 초기 중력파의 직접 증거는 아직 찾고 있어요. 2025년 9월 스테파노 프로퓨모 교수의 연구는 인플레이션 후 짧은 가속 팽창 단계를 제한하며 대규모 구조의 조기 형성을 설명합니다. 이 단계는 인플레이션보다 느리지만 방사선 시대보다 빠른 팽창으로 은하 클러스터가 왜 이렇게 빨리 생겼는지 풀어주는 열쇠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모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관측된 은하 분포와 잘 맞아떨어져 미래 이론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많은 물리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영원한 다중우주 속 작은 거품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수십억 개의 다른 우주가 계속 피어나고 있어요. 폴 스타이나트 같은 학자는 빅 바운스 이론을 지지하는데 우주가 팽창했다가 수축하고 다시 팽창하는 무한 반복처럼요. 우리 우주는 그 무한 호흡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로저 펠로즈 경은 기하학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크기를 무시하면 작은 우주나 거대한 우주나 본질적으로 같다고 해요. 체스판이 주머니 아니든 경기장 전체를 차지하든 규칙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 이론은 우주의 순환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 하며 우주 배경 복사 패턴에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이론은 끈 이론입니다. 모든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이 진동하는 에너지 끈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10차원 또는 11차원 공간에서 우리는 얇은 슬라이스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빅뱅은 차원들이 서로 충돌한 우주적 충격으로 생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개의 고차원 막이 부딪히며 우리 3차원 우주가 튀어나온 거죠. 이 이론은 중력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아직 실험 증거는 없지만 수학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결국 정답을 찾을 때까지 우주는 미해결 퀴즈처럼 남아 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의 작은 구석에 숨겨진 해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138억 년 전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완벽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강한 핵력이 조금만 약했다면 원자가 형성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대통합 시대, 우주가 쿼크보다 작았을 때, 평소 TV 리모컨을 들어 올릴 때 지구 전체를 끌어내리는 중력이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아니면 리모컨의 적외선이 어떻게 TV와 마법처럼 소통하는지요? 이 모든 비밀은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 기본 힘에 있습니다. 이 힘들은 극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우주의 4 영웅들입니다. 중력은 당신을 의자에 붙잡고 지구 대기를 유지하며 행성을 태양 주위에 돌립니다. 하지만 중력은 내 힘 중 가장 약해요. 한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중력을 이길 수 있죠.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적외선, 즉 전자기 복사 형태가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 TV 화면을 밝힙니다. 수백만 픽셀이 가시광선을 방출하며 당신 눈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전자기력이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당신 몸의 모든 원자에서 전자와 핵이 전자기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핵 안에서는 강한 핵력이 프로톤과 중성자를 단단히 묶어요. 프로톤과 중성자는 더 작은 쿼크 세계로 이루어지는데 역시 강한 핵력 덕분입니다.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당신 몸의 원자, TV, 모든 존재가 이 힘에 의존해요. 강한 핵력은 중력보다 100배 강해서 원자핵이 폭발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마지막은 약한 핵력입니다. 이름은 약하지만 영향은 엄청나요. 방사성 붕괴를 조절해요. 예를 들어 몸속 칼륨이 붕괴하며 신경신호를 돕습니다. 더 중요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을 약한 핵력이 주도해요. 이 반응이 지구를 살기 좋은 온도로 유지하고 은하 규모에서 행성, TV, 당신을 구성하는 원소를 만듭니다. 태양이 매초 6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데 이 모든 게 약한 핵력 덕분이에요.
스티븐 호킹은 초기 우주를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전처럼 비유했습니다. 앞뒷면을 구분할 수 없듯이요. 처음 몇 초 동안 우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어요. 대통합 시대에는 내 힘 대신 두 힘만 있었어요. 온도가 극도로 높아지면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이 희미해지며 합쳐져 전향력이 됩니다. 더 높은 에너지에서 강한 핵력이 합쳐져 전자강력이 되고 새 힘의 위대한 통합이 일어나 중력만 빼고요. 이 통합을 관찰하려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대형 하드론 충돌기보다 수백만 배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대통합 시대는 플랑크 시대보다 1천만 배 길었지만 우주는 쿼크보다 작았어요. 에너지가 작은 공간에 압축되어 온도가 100만 조 켈빈에 달했어요. 대형 하드론 충돌기보다 10억 배 뜨거웠죠. 이 극한 조건에서 물질과 반물질 입자가 계속 생기고 서로 파괴하며 정체성 위기를 겪었어요. 이 과정은 우주의 대칭성을 깨고 오늘날의 불균형을 만들었어요. 플랑크 시대, 우주의 첫 1조 조분의 1초.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이 별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은 겨우 1500만 도 셀시우스예요. 초신성 폭발도 100억 도 정도죠. 놀라운 사실은 우주 역사상 최고 온도가 스위스 제네바 호수 근처 눈 덮인 땅 100m 아래라는 거예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대형 하드론 충돌기에서요. 2012년 두납 원자 충돌로 5조 5천억 도 셀시우스를 만들었어요. 초신성보다 10배 뜨거웠죠. 하지만 이는 플랑크 온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스 플랑크는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로 빛의 속도, 중력, 플랑크 상수를 결합해 실제의 기본 단위를 정의했습니다. 플랑크 길이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로 프로톤보다 100억 조배 작아요. 플랑크 시간은 빛이 플랑크 길이를 지나가는 5.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제곱초예요. 플랑크 온도는 열 복사 파장이 플랑크 길이에 도달하는 지점이에요. 우주가 팽창하며 희박해지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가 압축되고 뜨거워집니다. 결국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가 플랑크 시간 나이이고 직경이 플랑크 길이일 때 온도가 플랑크 온도에 달해요. 이 순간 시간과 공간 시작 후 첫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가 플랑크 시대예요. 우주가 겪은 가장 이상하고 혼돈스러운 시기죠. 내 기본 힘과 권력 게임. 오늘날 내 힘은 새 힘은 양자화되어 작은 입자로 전달되지만 중력은 고집스럽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은 시공간의 곡률이에요. 무거운 물체가 고무 시트를 누르는 것처럼요. 문제는 플랑크 시대의 중력이 지배하지만 아인슈타인 이론은 대규모에서만 작동해요. 프로톤보다 수천억 배 작은 규모에서는 양자 역학가 지배해요. 관찰이 결과를 바꾸는 세계죠. 일반 상대성과 양자 역학은 호환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언어예요. 양자 중력을 슈야오 로 두 이론을 통합해야 해요. 이는 실험적으로 불가능해요. 태양계 크기의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니까요. 양자 거품, 우주가 미쳤을 때 1950년대 존 휜러는 플랑크 시대를 양자 거품으로 묘사했습니다. 계속 부글부글 끓는 세계예요.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로 길이, 시간, 에너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구조가 혼란스럽고 무작위로 변해요. 미세 블랙홀과 워몰이 나타났다 사라져요. 원인이나 결과 없이요. 초소형 우주에 엄청난 에너지로 모든 게 가능해요. 규칙 없음, 법칙 없음, 절대 혼돈이에요. 하지만 이 마법 같은 혼돈은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 만에 끝났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며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양자 불확정성이 질서로 양보했어요. 내 기본 힘이 초기 통합 상태에서 분리되었어요. 우주는 양자 거품 혼돈에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로 변했어요. 플랑크 시대의 절대 혼돈에서 아름다운 질서, 우주가 태어났다는 게 믿기 어려워요. 이 시대는 우주의 아기 시절로 모든 가능성이 열린 상태였어요.
우주 인플레이션, 피코초 만에 우주가 부풀어 오를 때,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데이터가 과학자들을 잠 못 들게 합니다. 빅뱅 후 2억 년 만에 성숙한 은하를 봤어요. 구조가 예상보다 조직적이에요. 2025년 5월 가장 먼 은하 기록을 세웠고 9월맘 Z14 은하를 촬영했어요. 빅뱅 후 몇 억 년 만에 형성된 거예요. 우주가 놀라울 만큼 빨리 성숙했음을 증명해요. 이 발견은 초기 우주에 거대한 가스구름이 이미 존재했음을 시사하며 별 형성 속도를 재정의합니다. 하지만 빅뱅 이론은 현대 우주 설명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지평선 문제, 우주가 왜 이렇게 균일할까요? 930억 광년 직경, 우주의 배경 마이크로파 온도가 어디서나 같아요. 점진 팽창이라면 140억 광년 떨어진 점들이 온도를 맞추려면 빛속도 위반해야 해요. 정보 교환 시간이 부족해요. 평탄 문제, 대규모에서 우주가 평평해요. 완벽 평탄 확률은 극히 낮아요. 동전이 세워지는 것처럼요. 물질 에너지 밀도가 완벽 균형해야 해요. 모노폴 문제, 전하 단독은 있지만 자극 단독 모노폴은 없어요. 1979년 12월 밤, 앨런 구스는 놀라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점진 팽창 대신 순간적으로 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요. 우주가 1천억 분의 1초 만에 90배 이상 커졌어요. 지수적 팽창이 우주 모습을 완전히 바꿨어요. 인플레이션은 빅뱅의 쿵을 만들었어요. 플랑크 시대 혼돈 후 1천억 분의 1초 만에 뜨겁고 밀집 우주가 10의 27제곱배 이상 팽창했어요. 뜨겁고 동적인 상태에서 광활하고 텅 비고 차가워졌어요. 인플레이션은 빅뱅 문제 세 가지를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지평선 문제, 초기 컴팩트 우주에 극단 온도 변동이 있다가 지수 팽창으로 멀어져요. 우리 관측 영역은 인플레이션 전 열 균형 상태의 작은 부분이에요. 평탄 문제, 초기 곡률 무관하게 지수 팽창이 시공간을 평평하게 해요. 풍선을 거대하게 불면 표면이 평평해 보이는 것처럼요. 모노폴 문제, 초기 모노폴이 지수 팽창으로 희석되어 관측 우주당 하나꼴이에요. 찾기 거의 불가능해요. 이 마법의 메커니즘은 엑스보손 붕괴로 인플라톤 입자가 운반하는 강한 인플레이션장을 이론화해요. 이 압도적 에너지가 전역 지수 팽창을 촉진하고 순간 양자 불균일성을 대규모 구조 씨앗으로 바꿔요. 오늘날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씨앗이죠.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청소년기 폭풍 성장처럼 모든 불완전함을 고르게 펴준 역할을 했습니다. 전약 시대와 쿼크 시대, 우주가 완벽을 깨뜨릴 때,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인플라톤장과 입자가 붕괴하며 에너지를 우주의 잿가열로 쏟아부어요. 물질 생성이 결정적이에요. 더 크고 넓은 우주에서 자연 법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가까워져요. 전약 시대는 빅뱅 후 1천억 분의 1초까지 지속되며 쿼크와 렙톤, 물질과 반물질로 가득 차요. 중력, 강한 핵력,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이 합친 전향력이 지배해요. 히그스 장과 질량, 우주가 완벽을 깨뜨릴 때 자연에서 대칭을 봅니다. 인간 몸부터 기하학까지요. 과학에서 대칭은 변하지 않는 동일함을 의미해요. 우주는 양전하와 음전하 균형, 법칙이 어디서나 같아요. 하지만 우주는 완전 대칭이 아니에요. 그게 멋진 점이에요. 물질과 반물질 불균형, 일부 입자가 시계 방향만 도는 게 실제 작동의 열쇠예요. 첫 1천억 분의 1초에 모든 게 완전 대칭이었어요. 하지만 힘의 최종 분리와 존재 대부분에 영향을 주는 질량 등장으로 변했어요. 물 온도 낮아지며 상변화하듯 젊은 우주 온도 하강이 에너지와 물질 상변화를 가져와요. 내 기본 힘이 완전히 분리되며 쿼크 시대가 시작돼요. 피터 히그스 교수는 초기 모든 입자가 질량 없다고 가정했어요. 어떤 순간 새로운 에너지 장이 시공간 전체에 스며들었어요. 히그스 장이에요. 히그스 장은 붐비는 칵테일 파티처럼 비유돼요. 방이 히그스 장으로 가득 차요. 보통 입자는 질량 없이 쉽게 지나가요.
하지만 유명인이 들어오면 주목받아 이동이 느려져요. 이 상호작용이 질량이에요. 문제는 원자 질량 대부분이 쿼크에서 오지 않아요. 매사추세츠 공대 확인처럼 프로톤 중심 기본 입자는 프로톤 총 질량 9%예요. 나머지는 핵내 에너지 저장, 아인슈타인 에너지 등 유일 질량 곱비속도 제곱, 글로온 양자 상호작용에서 와요. 2012년 대형 하드론 충돌기 실험으로 과학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던 걸 해냈어요. 히그스 보손 발견으로 히그스장 존재와 작동을 영원히 증명했어요. 완벽 대칭 깨짐 순간 빅뱅 후 1천억 분의 1초에 전향력이 비극적으로 분리됐어요. 히그스장 등장으로 입자들이 질량 얻어 무거워지며 우주 완벽 대칭 끝났어요. 쿼크 시대가 빅뱅 후 1억 분의 1초에 완성되며 우주는 별, 행성, 우리를 만들 모든 성분, 특성 입자와 힘으로 채워졌어요. 이 시대는 우주의 성인식처럼 모든 기본 블록이 제자리를 찾은 때입니다. 우주의 첫 초, 가장 미친 모험. 우주 나이 1초 때 온도 100억도 셀시우스예요. 믿기 어려운 짧은 순간에 모든 기본 힘이 공식 대비했어요. 유령 같은 중성미자와 고대 블랙홀. 중성미자는 볼프강 파울리가 1930년대 예측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매초 1천억 개의 중성미자가 몸을 통과하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무해한 유령처럼요. 중성미자 사냥은 남극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처럼 대담해요. 얼음 2.5km 깊이 파서 유령 잡아요. 또 다른 미스터리는 초거대 블랙홀 족이 등장해요. 톤 618은 태양 660억 배 무거워요. 이론상 별 죽음으로 수억 년 걸려요. 스티븐 호킹은 1971년 대담 제안, 원시 블랙홀이 첫 초에 태어났을 수 있어요. 검은 씨앗이 우주 성장 도왔어요. 페르미 우주망원경으로 작은 블랙홀 자폭 폭발 사냥 중이에요. 2025년 9월 제임스의 발견으로 빅뱅 후 1초 미만 형성 블랙홀 확인, 원시 블랙홀 아이디어 강화해요. 이 블랙홀들은 초기 우주의 씨앗으로 오늘날 초거대 블랙홀의 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사전쟁, 물질 대 반물질. 반물질은 1g이 9만 kg 핵연료만큼 강력해요. 처음 물질과 반물질 동등 생성됐어요. 하지만 100만 분의 1초에서 2분 사이 비율 신비롭게 변해 반물질 10억 분의 1로 줄었어요. 왜 물질이 이겼을까요? 우주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예요. 1950년대 천시웅 우실험으로 자연이 물질에 약간 편향 보이지만 압도적 승리 설명 부족해요. 가장 매력적 가설은 오른손 중성미자가 멸종하며 보통 물질로만 붕괴했다고요. 페르미랩 연구소는 이게 초기 우주 최대 비밀풀 열쇠라고 봐요. 추가 실험으로 중성미자 질량 차이가 이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존재는 완벽 조정 상수, 프로톤 대 중성자 승리 비율, 물질 대 반물질 승리의 행운 덕이에요. 첫 초들은 호킹 말처럼 우주가 상상보다 이상하다는 완벽 증거예요. 이 모든 우연이 조금만 달랐다면 별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주의 첫분, 우주가 초거대 재련소 될 때 상상해보세요. 첫 20분 만에 우주가 모든 것에 화학 기반 만들었어요. 위대한 핵융합 반응. 2022년 캘리포니아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인류가 138억 년 전 우주가 한 걸 처음으로 해냈어요. 역사상 첫 순이익 핵융합 반응이에요. 실험실에서 이룬 게 우주가 존재 첫분에 완벽히 했어요. 우주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보다 뛰어나요. 가장 단순 입자를 에너지 보물로 바꿔요. 100만 분의 1초, 온도 1조도 셀시우스일 때 쿼크가 프로톤과 중성자로 결합했어요. 프로톤 대 중성자 비율. 우주 역사 가장 중요 선거에서 중성자 약간 무거워 우주가 가벼운 입자 선호했어요. 결과 7대 1 프로톤. 이 비율 조금만 달랐다면 존재 못해요. 프로톤이 수소 만들고 별 연료이자 모든 원소 빌딩 블록이니까요. 이 비율은 우주의 투표 결과로
헬륨 과잉 우주를 피한 행운입니다. 운명의 300초, 빅뱅 핵합성 과정. 빅뱅 후 10초에 우주가 충분히 식어 중수소 형성됐어요. 하지만 젊은 핵이 광자와 충돌하며 도자기처럼 깨지기 쉬웠어요. 중수소 병목 현상이에요. 우주가 더 식어야 중수소 안정의 재련 계속했어요. 짧은 300초 동안 오늘날 거의 모든 헬륨 생산됐어요. 헬륨-3, 랑허 헬륨-4 빠르게 형성됐어요. 마법 숫자 25% 헬륨, 계산상 우주 질량 25% 헬륨 예상. 놀랍게 138억 년 후에도 23%예요. 빅뱅 이론 가장 강력 증거 중 하나예요. 미세 조정 마법, 프로톤 대 중성자 비율이나 우주 밀도 조금만 달랐다면 헬륨 우주 됐을 거예요. 화학 없음, 별 없음, 은하 없음, 우리 없음. 첫 20분의 우주가 현재 헬륨 75% 만들고 미래 모든 별 공식 세우고 우주 기본 원소 비율 결정하고 다음 138억 년 시나리오 썼어요. 정말 첫 분들이 이후 수억 년보다 중요했어요. 이 과정은 우주의 요리 레시피로 모든 재료를 정확히 배합한 덕에 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첫 분자와 원자, 38만 년 혁명. 우주 삶은 화학 마법 같은 기적이에요. 생물학자들은 생물체가 유기분자와 DNA, RNA 공통 화학 지침서로 구성된다고 동의해요. 이 분자들 어디서 왔을까요? 설득력 단서는 1864년 지구에 떨어진 오르게유 운석이에요. 거의 100년 후 현대 도구 재분석으로 DNA, RNA와 똑같은 뉴클레오 베이스 분자 발견했어요. 운석 내 뉴클레오 베이스 발견으로 생명 구성 요소가 지구가 아닌 우주 깊이에서 왔다는 새 장 열었어요. 헬륨 하이드라이드, 우주 첫 분자. 빅뱅 핵합성 효율적으로 원자핵 만들었지만 수십만 년 동안 우주 에너지 너무 높아 가벼운 전자가 핵에 붙잡히기 느려졌어요. 주변 온도 4000켈빈으로 떨어지면 떠도는 핵들이 특정 순서로 결합했어요. 헬륨이 먼저 전자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안정 짧았어요. 프로톤이 헬륨과 균형 전자에 붙었어요. 결국 프로톤 무게에 헬륨 굴복하며 우주 첫 화학 결합과 분자 형성, 헬륨 하이드라이드 이온. 2019년 SOFIA 관측소 발견은 큰 승리예요. 먼 성운 내부 조건이 초기 우주 첫 수십만 년과 비슷했어요. 짧은 수명 분자들이 다른 분자 생성과 우주 화학 시작길 열었어요. 이 분자는 우주의 첫 아기처럼 더 복잡한 화학의 시작점입니다. 첫 원자와 첫 빛, 재결합. 첫 수십만 년 우주빛 가득하지만 완전 불투명했어요. 광자가 에너지 대부분 운반하지만 하전 아원자, 입자 미로에 갇혀 계속 충돌했어요. 결국 우주 팽창 38만 년 걸려 온도 3000켈빈으로 떨어지며 전자들이 마침내 핵에 합류해 안정 원자 만들었어요. 재결합 과정이에요. 그때 우주 전체 변했어요. 갇힌 광자들이 길 밝혀 직선 이동 가능해졌어요. 충돌 없이요. 우주 관통 첫 진짜 빛이었어요. 위대한 발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1964년 벨 연구소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하늘 전체에서 났지만 등방성 라디오 속삭임 우연 발견했어요. 모든 오류 원인 제해 후 로버트 디케 접촉, 이 대학의 미스터리 풀었어요. 디케 이론으로 초기 화구빛 여전히 젠출 가능하지만 우주 팽창으로 마이크로파 파장 늘어났다고 예측했어요. 이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예요. 발견은 우주 뜨겁고 밀집 상태 시작 증거 결론이에요. 배경 복사 내 극미 밀도 변동이 오늘 대규모 구조 시야 제공해요. 원자 형성 전 플라스마 불투명 우주에서 음파 통과 가능했어요. 중력 끌어당김과 광자 압력 밀어내는 바리온 음향 진동이에요. 재결합 시 진동 제자리 얼었어요. 이 흔적 은하단과 초은하단 총 구조에 여전히 구분돼요. 천문학자들에게 공간 팽창 측정 표준자 제공해요. 이 복사는 우주의 아기 사진으로 초기 요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크매터와 다크에너지, 첫 100만 년 이야기.
우주 이야기 큰 문제. 원자 재결합 후 우주 진화 시뮬레이션이 부족 뭔가 보여요. 시뮬 결과 관측보다 은하 적고 별 형성 약해요. 다크매터, 보이지 않는 권력자. 1933년 프리츠 츠비키가 코마 은하단 연구로 첫 단서 발견. 은하들 너무 빨리 움직여 단 유지 불가능. 보이지 않는 질량 다크매터 불렀어요. 1970년대 말 베라 루빈 선구자가 안드로메다 은하 회전 연구로 이상 발견. 보이는 물질 총 질량 15%만 차지. 안드로메다 거대 보이지 않는 다크매터 후광 둘러싸여야 해요. 다크매터 지금 우주 총 에너지 물질 27% 추정. 보통 물질보다 6배 무거워요. 하지만 정확히 뭔지 미스터리. 표준 모델 박 약하게 상호작용 대질량 입자 유력. 2025년 10월 최신 연구 다크매터 존재 확인 돌파. 관측으로 우주 질량 85% 차지하지만 본질 여전히 과학 최대 수수께끼예요. 다크매터는 중력 렌즈 효과로 간접 관측되며 은하 형성을 가속화한 보이지 않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우주 암흑 시대의 다크매터 총 구조 형성 시작. 중력 다크매터 끌어모아 보통 물질보다 빠르게 덩어리지고 밀집. 다크매터 템플릿 만들어 보통 물질 끌어당겨실. 마디, 가스단 형성, 첩별과 은하 요람될 곳이에요. 다크 에너지, 신비로운 추진자. 6억 년 전쯤 태양계 형성 직전 뭔가 변했어요. 1998년 IA형 초신성 연구 천문학자들이 걱정스러운 발견. 초신성 예상보다 큰 적색편이 우리로부터 예상보다 빨리 멀어져요. 팽창 자체 가속 중이에요. 다크 에너지 이 가속 팽창 설명. 빈 공간 내재 반중력처럼 작동. 다크 에너지 지금 총 에너지 물질 68% 차지. 주요 가설 3가지. 우주 상수, 진공 에너지, 퀸테센스. 2025년까지 관측 이 비율 유지. 다크 에너지 68%, 다크매터 27%, 보통 물질 5% 미만, 95% 우주 직접 보거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크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페달로 미래의 우주를 찢을 수도 있는 힘입니다. 현재 우주 공식 68% 다크 에너지, 27% 다크매터, 5% 미만 보통 물질, 95% 보이지 않거나 직접 이해 못해요. 미래 레이저 간섭계 우주 안테나 고대 블랙홀 중력파 듣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새 지평 열어요. 우주 탐험 황금 시대 살아요. 빅뱅 첫초 비밀고 풀려요. 중성미자부터 검은 괴물까지. 누가 첫 1초에 138억 년 전체 시나리오 썼다고 생각할까요? 다음 밤하늘 볼 때 수조 중성미자 유령이 몸 스며들며 시간 첫초 이야기 가져온다고 기억하세요. 당신 존재는 물리학과 초기 우주 혼돈이 쓴 위대한 기적이에요. 이 모든 여정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고 앞으로의 발견이 더 많은 놀라움을 줄 거예요.